다음은 이제 SK와 LG그룹의 배터리 합의입니다. 사실 이제 11일에 바이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게 이제 데드라인이었죠. 근데 요 직전에, 데드라인이 이제 넘어가기 직전에 극적인 합의를 이뤄냅니다. 사실은 이제 요 합의가 나오기 전부터 말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SK이노베이션이 공장을 짓고 있는 지역이 일단 조지아주고, 이 조지아주가 어디냐? 요번에 상원 의원 선거에서 블루웨이브가 되느냐 마느냐를 마지막에 결정했던 그곳이잖아요. 근데 여기 주지사가 일자리 창출이란 측면에서 SK이노베이션이 이대로 떠나게 놔둘 수 없다. 적극적으로 바이든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를 여러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야, 결국에는 이거 합의될 거다라는 얘기들을 하셨던 거죠. 그럼 이제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왜 이거를 포기할 수 없었느냐라고 하면, 일단은 여기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많이 들어갔고, 이 시설이 어느 정도 사이즈냐가 이제 딱 보시면 금액 이런 것들이 감이 오실 텐데요. 미국 법인의 넘버원 생산 설비가 9.8기가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폭스바겐 쪽에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는 뭐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차종 중 하나죠. 포드. 이제 그 픽업 트럭에다가 들어가는 거. 요거까지 가동이 될 건데. 그리고 이제 요거에 23년 가동된다 봤었을 때 SK 이노베이션 글로벌 생산 능력 중에서 미국이 무려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걸 지금 잘못하면은 못 돌리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이제 뭐 회사에 사활이 걸려 있던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LG화학이 조금 스텝이 꼬인 것도 있어요. 뭐냐 하면 1라운드에 총 3건이 이제 진행 중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1라운드에서는 LG가 이긴 거죠. 그래서 야, 승기를 잡았다. SK 너네 이제 합의금 많이 내. 아니면 물러나. 뭐 그런 이제 언론 플레이까지 하시죠. 뭐 조지아를 니네가 뭐 일자리 내가 조지아 공장 인수해 줄게. 막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근데 2라운드에서 이게 이제 분리막하고 뭐 그런 부분에서는 SK한테 져요. 그러니까 SK가 승리를 거둡니다. ITC 2라운드에서는. 여기서 저는 약간 꼬였던 것 같고요. 첫째로. 두 번째로 스텝이 꼬인 거는 코나가 이제 불이 나가지고 리콜 비용 이게 좀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LG화학이 아니라고 하다가 실적 발표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작년 4분기에 5,550억 비용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일부 책임이 있다 이거를 합의를 한 거죠. 현대차하고. 근데 현대차 그룹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총 비용이 한 1조 4천억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 알려져 있기로는 한 3대 7 정도로 합의를 봤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비용 자체가 LG화학이 부담해야 될 게 거의 1조 가까이가 될 수도 있어요. 미리 반영한 게 있지만은 여전히 한 4천억 정도 더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이 절대적으로 1조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는 야, LG화학이 지금 이 정도의 돈을 쏟아부을 여력이 될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냥 대충 좀 합의 보지 않을까? 그래서 합의에 대한 예상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시장의 예상대로 합의가 이뤄졌고요. 합의 금액이 이제 2조가 나왔는데, 뭐 다들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결국에 2조 정도면 LG 입장에서는 좀 많이 실망스럽고 SK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운 숫자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금액이 그 뒤에 막 팍팍팍팍 올라갔었거든요. 왜냐하면 또 여기에 이제 금액뿐만 아니라 SK의 경우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LG가 여기서 확실하게 이겨버리면 다른 지역에도 관련해가지고 소송을 걸 수가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충분히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 지역까지 번지게 되면 정말로 배터리 사업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어쨌든 합의를 보면 배터리 사업 계속 이어나갈 수 있으니까 좋다. 뭐 그런 거죠. 이런 게 느껴지는 게 이제 LG는 좀 하여튼 이 부분 많이 알리고 싶은가 봐요. 그래도 자기네가 이겼고 뭐 SK 쪽에 잘못이 있으니까는 우리가 합의금을 받는 거니까. 양 두 회사의 그 합의 관련해서 공시한 내용이 다릅니다. 조금. 다르다기보다는 뉘앙스가 좀 달라요. 먼저 이제 좌측에 있는 게 LG화학입니다. 같은 날 거의 비슷한 시간에 공시한 겁니다. 이거 참고로. 자, LG화학이 합의를 봤다. 계약 상대방은 여기고 주요 내용은 뭐 이런 거다. 계약 금액 총 2조 원이다. 2조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 지급 방식은 구체적으로 이렇다. 22년까지 총 1조를 지급한다. 21년 5천억, 22년 5천억. 그리고 그 이후 23년부터는 일종의 그 로열티 형태로 현재 가치 기준으로 약 한 1조 원을 우리한테 지급을 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좀 자세하죠? SK이노베이션이에요. 자, 합의 봤다. 뭐? 자, 국내외 관련해서 향후 10년간
이시금 1조, 총 1조 원 한도 소정의 로열티래요. 소정의 로열티를 지급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일단 길이를 보십시오. 요 4줄 만에 끝내신 분과 참 자세하게 적으신 분. 네. SK는 별로 밝히고 싶지 않던 내용. LG로서는 자랑하고 싶은 내용의 차이가 공시 내용에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저는 이 부분이 정말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아요. 예, 소정의 로열티랍니다. 그래도 1조인데. SK 입장에서는 최대한 요거를 좀 별거 아니야. 이렇게 알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로 생겨날 수 있는 효과는 그래도 둘 다 혜택인 것부터 말씀드리죠. 양사가 연간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소송 비용 내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절감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다. 양쪽 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과연 2조라는 자금 마련이 가능할까? 첫 번째로 이제 그 분리마켓에 SK IT가 이제 상장 청구서 냈습니다. 여기가 상장을 하게 될 경우에요. 공모가지금 상단 기준으로 봤었을 때 SK 이노베이션에 약 한 1조 3천억 가량의 현금 유입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요것만 가지고서도 올해하고 내년에 5천억씩 줘야 되는 자금은 마련을 한 거죠. 그쵸? 그리고 또 SK가 진행 중인 건요. SK 이노가 SK 루브리컨츠 윤활유 있죠? 요 회사를 지금 49% 지분 매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 목표는 이제 회사 측에서는 각종 뉴스 자료 보면 2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SK 종합화학도 제가 왜 이렇게 타이포가 많이 날까요? 매각 대금입니다. 49% 매각이 진행 중에 있고요. 역시나 또 2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미 난 건데 페루광산 매각 대금이 아직까지 지금 안 들어오고 있어요. 요게 한 1.2조. 요거 하면은 뭐 충분히 자금 마련되죠, 그쵸? 뭐 이거 다 하고 나면은 아마 배터리 쪽의 투자도 이 자금으로 다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좀 합의금이 적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하고서 이런 부분들은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사실 루브리컨츠나 이런 것들은 언제부터 판다고 얘기했었는데 아직까지 안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번에 좀 합의금이 생각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 중에 일부는 계획이 철회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철회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렇게 해도 SK 이노베이션이 자금 마련하는 데는 지금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SK 이노베이션의 가치를 바라보는 여의도의 시각은 어떠할까? SK 이노베이션도 뭐 좀 기업 가치 평가가 좀 쉬운 면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정유화학, 윤활유 이거 다 합쳐서 보면은 뭐 경쟁사랑 비교해보고 캐파 비교해보면 대충 10조 중반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나오고요. 다음 두 번째로 SK IT 이게 상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 그 공모가 상단이라고 하면 그러면 상장 후에 기업 가치가 시가총액이 7조 5천억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 갖고서 이노베이션 지분이 61%니까 이게 거의 한 4.6조. 요 두 개 합치면 한 20조가 설명이 된다. 물론 이제 요거를 좀 할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더라도 10조 후반이 설명이 된다. 그런 점 SK 이노베이션 주가가 얼마죠? 시가총액이 찾으면 바로 보이시죠, 그쵸? 거기에서 요 숫자를 빼면 그게 SK 이노베이션이 갖고 있는 배터리 가치 아니냐라고 지금 가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지저분하게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다음 달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숏 돼요, 숏. 그럼 이제 롱숏 플레이가 다시 재개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러면 시장이 혼탁해질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롱숏 플레이가 되는데, 소위 말해서 SK 이노베이션을 롱 잡고 LG화학을 숏을 하면 배터리 쪽에서는 무적이다.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이 논리가 뭐냐 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가치가 100조다. 그래, 이렇게 치자. 오케이, 너 100조야. 그러면은 최소한 그래도 지분율 70% 이상 가져가겠다고 LG화학이 그때 말을 했었죠. 분할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러면 LG화학이 가지는 LG 에너지 솔루션 가치는 70조라는 거죠. 근데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로 50%까지 해주자는 거죠. 보유 지분에 대해서. 그럼 지분 가치는 35조다. 여기에 화학 가치를 더해주면 지금 시가총액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LG화학은 배터리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고 있는데 100조라는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가치 평가를 해보면은 그쵸? 이제 시가총액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별로 오를 게 없네. 근데 SK 이노베이션도 지금 배터리 쪽에서 소송이었다는 아주 큰 불확실성이 없어지고 날개를 달고 이제 가고 있는데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사실 향후에 케이크로 봤었을 때 늘어날 캐파 증가 속도는 SK이노베이션이 제일 지금 뭐 빠르거든요. LG보다 높단 말이에요. 성장률이. 그럼 성장률이 더 높은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치가 불과 요 정도면 이노베이션 시가총액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정유화학, 윤활유, SK, IT 더한 걸 뺀 거죠. 이게 한 5, 6조다라고 하면 야 100조하고 5, 6조는 차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 롱숏 잡히겠네. 라는 논리가 가열차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점은 투자하실 때 참고를 하심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SK LG그룹의 배터리 합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